안녕하세요. 5월 28일 장 마감됐고요. 오늘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 매매 종목 간단하게 체크해보고 특징적인 종목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25%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23% 상승했는데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장중 내내 좀 부진한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이오 화장품 종목들이 개장 초부터 좀 부진했었고요. 그 외에 반도체 2차전지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바이오의 비중이 워낙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시가총액도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높은 상태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을 조금 저하시킨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게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이고요. 어제까지 최악의 상황이었죠.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50종목 안에서요. 포스코 퓨처엠이 13.99%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지주회사 HD현대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99,000원 근접하는 그런 강세를 보였었는데 지주사의 움직임은 지주사는 정권주와 마찬가지로 지주사의 움직임이 강화된다는 것은 상장되어 있는 자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움직임이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부분들도 반영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HD현대, SK, 한진칼, 한화, SK스퀘어 다 지주회사에 해당되는 종목들이죠. 이들 종목들의 상승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요.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HLB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일 때 여타 나머지 바이오 종목들이 이상하게 약하게 전개되더라고요.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바이오 플랫폼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해지면 또 반대로 HLB 종목들은 또 약화되고 서로 이렇게 대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HLB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만이 좀 강하게 형성됐습니다.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나노신소재,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50종목 중에서 나노신소재 9.9%, 대주전자재료 9.4%, 에코프로비엠이 8.6%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2 화장품 종목 중에서 실리콘2가 이제 이것도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해외 거점을 통해서 매출 1조를 달성한다 뭐 이런 어떤 보고서도 나오고 하면서 장중에 10% 정도까지 상승했습니다만은 오후에 장막판에 2차 전지가 워낙 오후 들어서 강하게 붙어주면서 상대적으로 나머지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들 형성됐습니다. 에코프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PNT 등등의 이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강하게 형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가총액 50위가 아니고 100이네요. 그리고 하락 종목은 오늘 2차 전지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원전, 방산, 조선, 바이오, 최근 이제 전력 설비,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하는 양상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장기간 소외됐던 종목들, 장기간 하락했던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나타나는 반작용이다. 뭐 그렇다고 이들 종목들의 시세가 끝났느냐? 그건 아니죠. 아무튼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6.2% 하락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전에 장중에 계속 43,000원대를 넘보고 있었는데 결국 오후에 급하게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6% 하락했고요. 한국항공우주, LS일렉트로닉, 삼성중공업 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어제 좋았던 APR도 오늘 하락했고요. 그런데 하락폭은 크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대부분이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이쪽에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매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오늘 외국인들은 3,000억 순매수를 했고요. 이 중에 이제 삼성전자 거의 1,200억 정도 순매수,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560억이나 순매수했습니다. 하락 장막판에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 삼성 SDI, 현대로톰도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 14일 순매수를 했고요. 연속해서 7일째 현재 순매수 중에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아침에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오늘은 GS건설이 종가상으로는 7% 올랐는데 장중에 10%, 12%까지 올라가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는데 GS건설 저희 매매 폴드에 2만 원에 편입하려고 하다가 잠깐 딴 가다가 놓쳐버렸습니다.
상당히 아쉬운데 어쨌든 건설주들도 좋고요. 산업재들도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고 최근에 어제 시황폴드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 카카오 그룹이 달라지고 있다. 카카오페이가 어제 11% 오르고 오늘도 8%, 장중에 10%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PCM, 에코프로 머티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었죠. 저희 매매폴드에 오늘 편입이 됐는데 아무튼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종목 1등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하락률 1등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한국항공우주, 하나오션, 조선주 중에서 최근에 하나오션의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만고만하고 특징적인 것은 특별한 건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산업재 종목들 중심의 매도가 좀 많았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매는. 자, 그러면 국내 기관은 오늘 7천억, 7,400억 순매수를 했는데요. 개장 전부터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어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1,900억, 하이닉스 1,800억. 두 종목 합쳐서 거의 4천억에 가까운 순매수를 보였으니까 60% 정도 해당되죠. 전체 순매수 금액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고. 그 다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NF가 오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 가장 빠른 움직임이 보였다. 어제부터 움직였거든요. 어제 오후에도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이 밀릴 때 혼자 살포시 밀리지 않고 소폭이나마 플러스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 역시나 장중에 57,000원대까지 갔었나요? 장중에 얼마까지 갔었나요? 장중 고점이 57,500원, 종가상으로 56,100원인데 조금 밀리면서 끝났습니다만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에코그룹 중에서 에코프로머티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IT죠. 그다음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이렇게 이제 IT 하드웨어 종목들 매수였고 나머지는 2차전지 그리고 화학주들이 오늘 매수가 좀 많았습니다. 화학주들도 움직임이 상당히 좀 오늘 괜찮게 전개됐고요. 반면에 이제 매도는 산업재들 중심으로 오늘 현대건설 매도가 가장 많았는데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170억. 두산에너빌리티 외국인은 순매수했지만 국내 기관은 순매도했네요.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한미반도체랑 계속 대치 관계에 있는 하나비전이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140억 순매도. 하나오션도 요즘 계속해서 매도가 좀 많고요. 전반적으로 조선주에 대한 매도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원전, 전력 설비, 조선풍력, 그 다음에 화학주를 매수했고 에너지, 그러니까 산업재들 전반적으로 좀 매도가 많았다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 오늘 751억 순매수를 했는데요. 2차 전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엔캠, 대주전자, 서진시스템 이렇게 매수가 많았고 그다음에 엔터주들 아침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디오유 같은 경우도 아침에 개장하면서부터 급등하기 시작해서 아침에 58,700원까지 갔었는데 종가 오후 들어서 많이 밀렸습니다. 아침에 강하게 붙고 하루 종일 밀려버렸는데 오후 들어서 2차전지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같이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다음 원전주들 BHI도 오늘 매수는 많았는데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네요. 그리고 D&D 파마텍 오늘 오후들 이들 종목들이 다들 오후에 한 2시 정도부터 이제 시세가 좀 급하게 밀리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2차 전지가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후에 강하게 붙어주는데 오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매매하는 사람들은 긴가민가 따라가 물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어떤 그런 구간이었고 오전 시황에도 보내드렸습니다만 아침에 반도체랑 2차 전지가 붙었다가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시황에도 보내드렸는데 역시나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강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간단하죠.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한 매물들 정리됐고 자 그리고 오늘 국내 외국인들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는 주로 바이오. 어제는 바이오가 매수가 많았는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바이오들이 다 매도에 포진되어 있다. 국내 기관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53억 순매수했고요. 역시 2차 전지가 눈에 좀 확연히 들어옵니다. 에코프로 BM,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신텍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최근에 신텍 움직임 좋아지고 있고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절대 거래는 작은데 VN 같은 경우도 시세가 상당히 좀 크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피드백 방송인가요? 아니면 월요일 방송인가요? VN 같은 경우도 시세가 지금 소리 없이 옛날 소리 없이 강하다 레간자처럼 소리 없이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종가가 얼마인가요? 13,440원인데요.
15,000원대가 사실 고비거든요. 이거 넘어서게 되면 2만 원까지는 그냥 붙어버릴 수 있는데 문제는 절대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시세도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매매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 좀 적합하지 않고 편입해서 끌고 가는 분들한테는 좀 적합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종목들이 반도체에 상당히 많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가온 칩스, 오로스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거에 해당되고요. 오늘 반도체도 아침부터 좋았죠. 코스피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 중에서 아침부터 강하게 움직였던 게 DY가 있습니다. 코스피 기관이고요. DY가 있는데 DY가 아니고 DI. 가수 싸이 아버님이 하시는 회사죠. 시세 오늘 뭐 장중에 한 12% 정도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시세를 보면 오늘 종가가 15,870원인데요. 일단 17,000원까지 좀 힘들고 그거 넘어서게 되면 2만 원 이상 그냥 붙어버릴 수도 있는데 오늘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절대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오늘 157만 주나 거래됐으니까 내일 조금 밀렸다가 다시 붙일 수도 있겠죠. 얘기가 좀 와전됐는데 국내 기관들이 오늘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매수가 좀 2차전지 반도체 중심의 매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매도는 뭐 대체적으로 바이오 그리고 전력 설비, 원전 이런 종목들 쪽에 매도가 좀 많았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오늘 국내 기관들의 매매는 대체적으로 조금 일치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 순매수를 한 종목들,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들은 삼성 SDI, 삼성전자, 그 다음 카카오는 오늘 상승률이 작았습니다만 카카오 실리콘2, 지주회사인 SK, LG화학, 에코프로, BM 등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이제 카카오페이 그리고 GS도 마찬가지죠. 절대 거래는 굉장히 작습니다만 GS도 오늘 뭐 아주 탄탄한 움직임이 보여주는데 지금 GS 같은 경우 사람들 관심이 없죠. 아직은 관심이 없는데 오늘 오랜만에 거래가 거의 100만 주 가까이 형성되는데 지금 오늘 종가가 42,450원인데요. 45,000원대가 좀 어렵습니다. 이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 GS 같은 경우는 뭐 55,000원대까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장기간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DI도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이 동시 순매수했는데 국내 기관의 금액은 좀 크진 않고요. 대체적으로 바이오 그리고 산업재, 조선주 이쪽에 국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동시 매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보면 오늘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 뭐 공매도는 시가총액 순으로 거의 나온다라고 봐야 되니까 시가총액 순으로 공매도가 좀 많았다. 특징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순으로 좀 나오는 편입니다. 전체 거래대금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가 차지한 금액은 약 4% 정도 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4%, 1.7%, 1.8% 정도 되는데 주로 바이오네요. 주로 바이오 그리고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2차 전지, 바이오 2차 전지가 대부분 공매도 상위 종목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장중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1,000억 이상 종목들입니다. 1,000억 이상 종목들 중에서 상승률 1위 애경케미칼.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 아침에 가장 빠르게 사실은 가장 빨리 돌려줬습니다. 이게 이제 나트륨 배터리와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죠. 대우마그네틱과 더불어서 애경케미칼이 25% 올랐고요. LNF 그리고 코롱 지주회사죠. 코롱 티슈진이 올라갈 때 항상 코롱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KG케미칼 아까 얘기했던 지주회사 HD현대 그러니까 2차전지와 지주회사들이 오늘 상승률 상위에 대거 포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도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2차전지의 움직임은 거의 반전 확연한 반전, 명확한 반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대량 거래가 제대로 수반되어졌죠. 장기간에 걸쳐서 억눌려 있던 시세가 한번 빵 터지면서 물건들 팔 사람들 다 팔아버리게 만드는 그리고 오늘 반강제적으로 팔린 물건들도 많거든요.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때 피세의 반전 그러니까 어쩌면 상당 기간 어제 주가, 오늘 주가가 가장 낮은 가격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일 또 아닌 것처럼 하면서 아침부터 매물들이 막 출회되면서 오늘 나왔던 반전이 거짓이다, 힙소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 수 있는데 내일 반락을 할 때 거래가 막 엄청나게 터진다면 다시 밀릴 수 있겠지만 내일 만약에 밀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래가 뚝 끊길 겁니다.
거래가 뚝 끊어진다면 얘는 내일 종가에, 만약에 내일 빠진다면 내일 종가에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락률 상위 종목, 어제도 많이 빠졌던 평화홀딩스, 그리고 최근에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거의 테마성으로 움직이죠. 신풍제약, 프레스티지 바이오, 이거 제가 매매 볼 때 매매하러 잠깐 들어갔었는데 잘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잘랐습니다. 하락률 컸네요. 조선주, 에너지, 에너지는 뭐 원전도 있고 전력 설비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쪽이 대체적으로 최근에 움직임이 컸던 종목들의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났네요. 코스닥 시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은 대우마그네틱, 아까 말씀드렸던 애경 케미칼처럼 중국에서 나트륨 배터리 한다고 했을 때 나트륨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를 지금 소재가 아니죠. 대우마그네틱은 탈철기라고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자석이죠, 자석. 오늘 거래도 아주 좋았습니다. 요즘 예전에 대우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주가 5만 원대 이상에서 거래되던 때랑 비교한다면 지금 이게 최고가가 85,6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18,000원대니까 만 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빠졌나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도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MBS 테크 같은 경우는 거래가 오늘 거의 1억 주 가까이 됐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하나기술은 아직 절대 거래가 작지만 아침부터 좀 강하게 움직여졌고요. SK온의 그 스태킹 장비를 그동안 우원기술이 계속해서 들어갔었는데 우원기술 대신 탑머티리얼 하나기술께 들어간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탑머티리얼즈 첨보, 뭐 주로 2차 전지들이 좀 포진이 많이 되어 있다. 그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상장된 나우로보틱스도 뭐 장기에 거래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데 단기 매매용으로 지금은 들어가지만 저거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아닙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은 역시 바이오들이 많습니다. 바이오, 제약,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 종목들 중심으로 뭐 이런 다들 테마성 종목들이죠. 시가총액을 놓고 보면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1,000억대 미만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펼쳐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하게 전개됐는데 대장은 아까 방송 잠깐 올려드렸는데요. 지금 가장 먼저 움직인 놈이 대장이 되는 겁니다. 항상 보면 거래를 수반시켜주면서 그 중심에 어떤 종목이 있었냐. 사실 대우마그네틱하고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약간 테마성 움직임이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시세의 변동성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대코복고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니까 실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차분하게 움직이는 가운데서 시세가 완전히 돌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포스코 퓨처엠, LNF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명확하게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우리 개인분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에코프로머티죠. 에코프로머티. 오늘 에코프로머티 외국인들 한번 볼까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20만 주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20만 주. 국내 기관은 11만 주 순매수를 했고요. 조금 짧게 볼까요? 자, 빨간색이 외국인이고 초록색이 국내 기관인데 둘 다 양매수를 하는 모습들입니다.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힘든 가격이 오늘 종가가 45,500원인데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일단 걸리는 가격이 48,000원에 한번 걸리고 그 다음 걸리는 가격이 57,000원, 56,000원에서 57,000원이 걸리고요. 그거 넘어서게 되면 78,000원대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지금 2차 전지 전체 실적을 놓고 본다면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중이죠. 현재. 그러나 에코프로머티랑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구체 업체들이잖아요. 전구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을 추산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원청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에코프로머티고, 그다음 에코앤드림도 마찬가지고. 실적은 뭐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추세를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도 올해 매출이 명확하게 늘어나니까 지금 현재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에코앤드림. 그러니까 에코앤드림, 에코프로머티는 둘 다 양극재 원료인 전구체를 생산하는 업체들입니다.
얘네들은 좀 괜찮게 봐야 되고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 아까 제가 시황볼 때도 올려드렸는데 실적을 놓고 본다면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들이 태반이죠. 사실은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들 태반이고 LNF 영업이익 적자가 제일 큽니다. 이게 4분기 기준으로 이제 올 1분기 실적을 반영한 연간 베이스인데요. 제일 큽니다. 그리고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 최악의 상황은 이제 지나가는 추세인데 LNF 실적 추세를 한번 볼까요? 매출이 진짜 급감했죠. 급감한 상황인데 분기로 놓고 볼 때는 이제 거의 정체되어 있다. 이제 4분기 합계가 1년치니까 작년 2분기에 빠져나가게 되면 작년 2분기 실적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게 올 2분기 실적이 들어오게 되면 2분기가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올 3분기의 실적이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연간 베이스로 개선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겠죠. 올해 그러니까 2차전지 종목들 대체적으로 실적이 최악의 상황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재무제표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지나가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이 최악이었던 거죠. 지금이 최악이었던 거. 그래서 오늘 더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들도 많이 쪼그라든 상태입니다. 2차전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매매용으로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퓨처엠 대장이죠. LNF, 에코프로머티 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보고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그나마 2차전지 중에서 2차전지 소재 중에서는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렇게 나빠지지 않아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 매출도 영업이익도 괜찮죠. 흑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장막판에 2차전지 다 올라가니까 막판에 확 붙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자, 예전에는 제가 아침에 방송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장 끝나고 이렇게 기관들과 외국인들 그리고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약하게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시장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는 예전에 아침 방송에 시황을 해드렸지만 지금은 좀 그렇지 못하네요. 지금 시장을 간단하게 하나 볼 수 있는 게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게 작은 부분인데요. 지금 작은 부분을 놓고 보면 고객의 탁금을 한번 볼까요? 고객의 탁금. 고객의 탁금이 현재 56조, 57조 대에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고객의 탁금 유지가 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MMF 잔고입니다. MMF 잔고가 현재 230조. 어제 기준으로 224조까지 줄어들었네요. 소폭 줄어들었네요. 최근에 좀 줄어든 거 볼까요? 예. 233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에도 항상 MF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난 후에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 돈 갈 곳을 찾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MF 잔고 금리도 나쁘지 않으니까 안정적으로 이자를 조금씩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이 돈은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돈이거든요. 과거 1998년도에도 그랬고 2005년도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황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주변 여건들이 정말 큰 시장이 오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